실강 이용학 선생의 전라도 가시네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 시는 특징적인 게 있어요. 특징적인 거. 특징적인 뭐냐면 여기서 함경도 사내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화자야, 화자. 그리고 청자인 전라도 가시네가 나와. 화자가 청자한테 말을 건네는 일종의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시에 눈에 띄는 부분이야. 그러면 전라도 가시네는 여기가 지금 함경도잖아. 고향을 떠나와서 이렇게 타향에서 살아가고 있지. 이게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현실이란 말이야. 일제강점기의 조선인들은 이런 유랑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유랑민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건 일제강점기라는 억압된 현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유랑민의 처지에 있는 청자, 전라도 가시네가 어떻게 해서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고 그런 것도 이런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 이야기가 서사성을 띠고 있단 말이야. 서사라는 것은 사건이잖아. 팩트,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고향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당시 우리 민족의 비참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한번 볼게. 알룩조개에 입 맞추며 자랐나. 알룩조개? 전라도 가시네가 아마 어렸을 때 고향에서 바닷가에서 자랐던 거지. 알룩조개에 입 맞췄다는 얘기는 알룩조개가 있는 곳에서 자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공간은 바닷가가 되겠지, 그지? 이거는 전라도 가시네가 살았던 공간이야. 두 번째,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내 얼굴. 그러면 이거는 묘사가 되겠지. 전라도 가시네 얼굴 묘사, 외모를 묘사한 거야.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내 얼굴 가시네야. 나는 발을 얼구며라 그랬지, 그지? 발을 구르며 무쇠 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자, 그러면 화자는 함경도 사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지. 무쇠 다리를 건너왔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화자건 청자건 여기 나라고 화자가 제시됐는데 이게 함경도 사내고 둘 다 모두 뜨내기 유랑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처지는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야. 공감. 함경도 사내가 전라도 가시네를 보면서 안 됐다. 측은하다. 고향을 떠나온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를 공감하는 이유가 함경도 사내도 역시 유랑민의 처지에 있단 말이야. 다음,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자,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람소리 호개소리도 이제는 무섭지 않을 정도가 됐어. 현실에 적응했단 말이지. 유랑민의 삶을 적응했단 말이야.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던 맛. 그러면 결국은 삶의 고단함을 견디고 있는 거야. 달게 마신다? 우리가 감내한다는 말이잖아. 달게 받아들인다. 이거는 고단함을 견뎌낸다는 뜻이야. 견뎌낸다는 뜻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다.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 이건 분위기잖아. 흉참한 기별이라는 건 소식을 말하는데 흉악하고 참혹한 소식이 뛰어들 것만 같아.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북간도 술막. 결국 화자하고 청자가 있는 공간은 바로 북간도 술막이 되겠지. 여기서 우연히 만난 거야. 조우한 거란 말이야. 결국은 이 사람들이 북간도 술막에서 만나가지고 함경도 사내 화자는 가시네, 전라도 가시네를 유랑민의 같은 처지로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온갖 방자한 말을 품고 왔다. 방자하다는 얘기는 뭐 저주하고 그 사람들한테 있잖아. 그 보통 방자라는 말이 방법, 방술,
들어봤어? 이거 있잖아. 재앙, 액을 피하거나 물리치는 방법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방자한 말을 품고 왔으니까 남이 못되거나 잘 못되라 혹은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을 막 빌었단 말이야. 그리고 눈포래를 뚫고 왔어. 원래 눈포래가 뭐냐면 눈이 내린 다음에 바람 불면 막 눈이 날리잖아. 그걸 눈포래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문학적 시의 의미로 본다면 이건 시련이며 역경을 말하는 거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네야. 지금 가시네가 그렇게 뚫고 왔단 말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 자, 이런 것들도 문학적으로 본다면 마음속에 내면에 있잖아. 고통이고 어려움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두운 내면을 말하겠지. 어두운 내면. 지금 여기까지 고향을 떠나서 오면서 얼마나 뭐 예를 들면 고통도 있었겠지만 위험한 순간도 겪었을 거고 불안함도 겪었을 거고 혹시 자포자기하는 심정도 있었어. 이런 것들이 모두야. 알았니? 나는 헤매이자. 자, 동그라미 칠게. 나는 헤매이자. 과거를 떠올리는 거야. 누구의 과거야? 이건 가시네의 과거야. 알았니? 화자인 함경도사네는 공감하기 위해서 과거를 떠올린다. 그 과거는 전라도 가시네가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 떠올리는 거지. 이게 공감하려면 그 상대방의 처지나 상황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화자는 청자인 전라도 가시네를 공감하기 위해서 그녀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 가시네의 이야기가 되겠지, 그지? 가시네의 사연을 지금 들어주는 거지. 고이 잠거다오. 여기서는 고이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네, 그지? 결국은 고이 잠거다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쨌거나 가시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참아달라.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야. 왜냐하면 위에서 나는 헤매이자의 핵심이 있지. 생각하고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는 느낄 것 같아라는 뜻이야. 자, 내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 이거 봐. 이게 사연이란 말이야. 다 있었던 일이란 말이지. 이게 서사란 말이야. 서사. 너가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 석 달 전에 건너왔구나.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 그러면 천리 하면 이거 합치면 뭐야? 삼천리지요. 삼천리는 우리 국토를 말하는 거야.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외로움과 슬픔은 가시네의 현재의 정서를 말하는 거다. 지금 화자는 있잖아. 함경도사네는 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전라도 가시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정서, 그의 지금 심리상태 이런 것들을 추정하고 있는 거야. 초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초마폭은 치마폭이지. 얼굴을 가렸다. 외롭고 슬퍼서 눈물을 흘렸고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린 거지. 두낮 두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계속해서 슬피 울어 불슬기 구름 속을 달리는 것처럼 뭐뭐딘 양 그랬으니까 이거는 모습이니까 직윤법이 되겠지, 그지? 불슬기 구름 속을 달리는 것처럼 유리창이 흐리더냐. 유리창은 결국 눈물이 고여 있는 거죠. 자, 불슬기를 구름 속에 달리는 것처럼 너무나 슬펐나 보지. 비극적인 삶 때문에 유리창을 흐리더냐, 눈물을 흘렸더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 이거는 아까 알록조개라고 했으니까 바닷가에 살았던 가시네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외양 묘사야. 이것도 뭐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가시네야. 울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 그러면 울듯 울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인내고 견뎌내고 있는 거지.
지금 비극적인 현재의 삶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전라도 가시네.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 자,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는 누가 한 말이야? 이게 이제 전라도 사투리야.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때 아닌 봄. 여기서는 너에게 희망을 불러줄게. 손때 수줍은 분홍 땡기. 이것도 외양이고, 그런데 손때가 묻었어. 그런 건 초라한 모습이다. 초라한 너의 수줍은 분홍 땡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의 나라는, 이거는 현실 고통을 잊고 너의 나라를 쓰니까 여기서는 고국, 그러니까 전라도를 떠올리며 돌아가거나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한 거야. 이 초라한 손때 묻은 분홍댕기는 초라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가시네가 겪어온 세파라고 그러지, 세상의 파도, 그러니까 힘겨움, 고통, 힘겨움이 아주 극에 달았다, 심했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이윽고 얼음길을 밟고, 이런 거 다 문학적이잖아. 얼음길 걸으면 어때? 아, 발시럽지, 춥지. 얼잖아, 동상 걸리잖아. 이건 냉혹한 현실이야.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냉혹한 현실, 너가 지금 겪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밟으며 나는 눈볼에 휘감아 지는 벌판에 우쭐우쭐 나설 게다. 우쭐우쭐 나서는 거는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의연하고 당당하다는 뜻이야. 의연하고 당당하게 나는 나설 거다. 눈볼에 휘감았다는 얘기는 역시 시련과 역경이지. 나는 참아내고 견뎌낼 거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거다. 정말로 비장한 각오가 느껴져. 그러면 결국 현실의 고통, 힘겨움, 일제강점기 암담한 현실, 이런 것들을 뭔가 극복하겠다는 각오가 느껴지는 부분이 마지막 노래 없이 사라지고 자욱 없이 사라질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현실 대응 인식이, 현실에 맞서는 자세가 지금 말한 대로 비장함이 느껴지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암담한 현실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잖아. 그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자, 중간에 내용 중에서 단어가 좀 어려운 부분이 나왔지. 혹에는 오랑캐 노래소리야. 그러니까 오랑캐, 북간도에는 원래 오랑캐들 있잖아. 마주치고 위협이 있었겠지. 그런 사람들에게 두려움 갖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얼구면은 보통은 아까 발을 구르며 그랬는데, 얼구며라는 말은 발을 얼리며라는 뜻이야. 얼리며니까 꽁꽁 얼었다는 얘기지. 그 상태로 무쇠다리를 건너왔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발을 굴렀다는 뜻이 아니고 발이 꽁꽁 얼었지만 나는 그 발을 가지고 무쇠다리를 건너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구름 속에 잠깐만, 여기 있다.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있다. 불줄기라고 아까 선생님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이건 태양이죠. 태양이 구름 속에 가려져 있어. 그래서 뿌연 색깔을 낸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쭐우쭐도 중요한 단어다. 우쭐우쭐은 이게 이제 원래는 동물들이 있잖아. 가볍게 막 이렇게 춤추듯이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벌판에 우쭐우쭐이 우물쭈물 하거나 정반대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쭐우쭐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그 당당함이, 의연함이 느껴지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이게 전라도 가시네고, 이 작품 원래 화자가 함경도 사내, 청자가 가시네,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지. 전라도 가시네도 그렇지만 함경도 사내도 역시 나라를 잃고 떠도는 북방에서 유랑하는 유랑민의 비극적인 삶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의연하게 맞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비장한 극복 의지도 느껴진다. 결국
이 시를 보면은 당시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의 모습 비참하고 비극적이었다. 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1번. 여긴 토속어가 뭐야? 사투리 방언 많이 나오지,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을 건네는 방식. 요거 또 까먹지 마. 혼자 떠드는 것 같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하고 공간적 배경이 특정돼 있어. 맞지?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서사에 해당되는 거야. 이거 이제 전라도 가신 애가 어떤 석 달 전 고향을 떠나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왔고요. 북간대 술막에 팔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랄까 그 냉소적인 웃음 있지, 싸늘한 웃음을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다음에 한경도 산에는 무쇠다리를 건너서 여기 북간도에 온 거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의 삶, 전라도 가시네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다음 전라도 가시네에 대해서 동병상련 공감하는 태도와 위로를 하고 있는 거야. 당당하게 난 떠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맞닥뜨릴 비참한 비극적인 현실에도 의연한 자세로 맞서서 나가겠다라는 마지막 부분의 내용으로 희망을 주고 있다. 현실은 암담하지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전라도 가시네였어. 알았지? 다음에 신경님의 나목 볼게. 나목. 자, 나목. 여긴 지금 나무에 이파리가 다 떨어진 거니까 겨울이지, 겨울. 겨울에 서 있는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있는 마치 나체의 사람처럼 나뭇잎 하나 없이 서 있는 나목에 대한 얘기야. 그럼 결국 지금 상황은 암담하고 힘겹고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견뎌낼 만한 어떤 희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뭔지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나무들이 그것을 견뎌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옷을 벗고 떨고 있다. 그러면 근원적인 슬픔이나 깊은 슬픔이 내재해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결국 화자는 말이지, 나목과 다르지 않은 동질감을 느낀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라도 가시네에서 알아본 것처럼 공감이라는 단어, 동병상련이라는 단어, 이 부분을 갖고 본다면 그 키워드로 묶인 시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볼게.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그러니까 나목이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낙엽이 지고 겨울이라고. 하늘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이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무 줄기를 팔이라고 했으니까 의인화시켰다. 뭐라고? 의인화.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 나왔어. 아름다운 별빛. 메마른 손끝은 이파리가 못 떨어지니까 나무이니까 그 가지 끝에 쭉 올라가면 아름다운 별빛을 입고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별빛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일종의 추측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말끔히 내려는 것이 바로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깨끗하게 하는 것. 아까 내가 뭐라 했지? 나목은 이 별빛 희망이 있지만 내재적인 겨울이라는 환경 상황 속에서 깊은 슬픔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 슬픔을 씻어내는 슬픔을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별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별빛에 향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상처와 고통이고 고달픈 삶이야. 마치 전라도 가신의 함경도 사내의 삶과 다르지 않다. 뒤틀린 허리에 베인 구질구질한 나날들. 자, 구질구질한 나날들. 여기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뭐 이랬던 삶의 나날들을 말하는 거겠지.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이것 역시 시련이란 말이에요. 눈은 나뭇가지의 나목의 시련이다. 그게 바로 눈이지요. 눈. 위에서 나온 시련들 잘 알아도 밤도 시련이고요. 동시에 밤은 별빛이 등장하는 거니까 야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깜깜한데 별이 뜨잖아, 그지?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자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냈대. 뭘? 여기 눈을 털어냈으니까 시련을 극복한 거지. 그리고 다시 또 시련이 찾아오는 거야.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 안고, 자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 아까도 있지. 이게 바로 내면적인 슬픔이라고. 깊은 슬픔, 깊은 울음 모두 내면의 본질적인 고통, 슬픔. 이거는 근원적인 슬픔이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건 벗어날 수 없는 근원적 슬픔. 나무로 하면 뭘까? 항상 겨울이 되면 이렇게 이파리가 떨어지고 알몸 상태가 된다고.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잖아, 그지?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찾아오는 슬픔, 또 다시 찾아오는 시련. 이게 근원적인 슬픔이라고. 나무이기 때문에 나목의 상태가 되는 건 바뀔 수 없는 거야. 그럼 근원적 슬픔에 해당된다고. 그때마다 의연하게 시원하게 털어내지만 다시 또 시련이 찾아오는 게 알몸이 된다는 얘기야.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공감하고 내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나란 말이야. 알았니?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서 나목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 나에 관한 얘기를 한 거야. 나도 나목처럼 근원적 슬픔이 있고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공감하고 인식을 넘어선다. 화자는 나목을 바라보면서 나목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게 바로 나다. 나도 나목이고 나목도 나다. 뭐 이런 걸 같이 느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정리를 잠깐 하면 여기서는 나무의 가지, 줄기, 껍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 그러면 두 번째는 팔과 손끝, 몸통, 살갗, 허리 이런 것들도 뒤틀리고 메마르고 막 이래 됐잖아. 결국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고 화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나를 인간으로 확대시키면 우리의 삶도 나목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일종의 설명 방법은 적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유추야, 유추. 자, 우리가 보통 유비추리라고 하는 유추야. 공통점, 속성을 통해서 이게 같은 존재라는 걸 밝히고 있으니까. 서로에게 같이 울어주는 존재가 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이고요. 그리고 나하고 나목처럼 나는 누군가가 같이 울어주는 존재가 있고 나목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거야.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다른 나무일 수도 있고, 알았니?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신경님의 나목이다. 뭐 특별히 여기서는 어려운 부분이 없어.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들어볼까? 자, 문제 한번 봅시다. 1번부터.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이거는 같이 묶어버렸잖아. 그지?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1번. 가는 나와 달리 도치를 활용하여. 내가 설명하면서 도치 얘기한 적이 없어. 도치를 활용한 적이 없죠. 둘 다 말이야. 둘 다. 나 같은 경우에는 도치가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하지. 가에는 없지만 어디냐면 이거야. 이거. 맨 마지막 부분이잖아. 것을 이렇게 목적어로 끝났잖아. 이건 도치지, 도치. 것을 알고 있을까? 자, 알고 있을까가 돼. 됐지? 이런 걸 알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 도치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틀렸지. 나는 가와 달리. 이렇게 하면 맞겠죠. 자,
자, 2번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는데 의인화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정답은 2번이죠. 가는 그냥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화가 아니야. 어? 여기서 나목을 의인화시킨 거니까 나가 의인화고 가는 아니다. 다음에 3번 나는 가와 달리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가지요. 이것도 순서가 바뀌었네.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자, 특정한 시구가 나온 건 가에 나오지. 가에 아까 특정한 시구 찾아볼게. 맨 끝에 사라질 게다, 사라질 게다. 반복을 통해서 비장한 각오를 강조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가와 나 모두 공간의 이동을 통해 정서가 고자. 이게 딱 보면 알잖아. 나목에 무슨 공간의 이동이 있을 수가 있어. 유랑민인 가에는 나오겠지만 정답은 2번 정답이다. 2번으로 볼까?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